네, 안녕하십니까. 삐딱한 포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삐딱 토크 시즌5 삐딱한 포차. 오늘 나와주신 분들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이상조 다락방의 불빛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다락방의 불빛은 환하게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항상 불빛을 켜놓고 있습니다. 네, 거기 아주 행사를 많이 해서 네. 또 좋은 행사를 많이 해가지고요. 네. 구경하고 싶은 일이 좀 많았었습니다. 네, 한재학 청주시 의원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요새 그 정례하는 중인가요? 예, 지금 이제 행감에 끝났고, 네. 지금 이제 3차 추경도 끝났고, 네. 이제 예산안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분 발언 안 하십니까? 이번에도 할 생각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아, 또, 어느 부서는 또 긴장하시겠군요. 참, 그 긴장한 얘기부터 오늘 맛배기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며칠 전인데, 지금 뭐 도로에 보면 무슨 일이 있었나? 하고 싶을 정도로 도로가 깔끔하지 않습니까? 근데 불과 이틀 전인가에 0.4cm 눈이 나왔는데, 그날 완전히 그냥 도로가 다 섰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회사 이쪽으로 오는 좀 덜해서 그나마 1시간밖에 안 걸렸습니다. 근데 의원님은 어떻게? 예, 저도 평소에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가 이제 1시간 10분 1시간 10분. 걸렸고, 이사장님도 그때 뭐 길에 있었어요? 저는 운행은 안 했는데 아, 그 시민분들이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와서 제 지인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와서 20분 갈 거를 뭐 1시간 20분 걸렸다. 예. 굉장히 많이 얘기를 하는데 좀 저는 그렇게 눈이 조금밖에 안 왔는데 그렇게 마비가 된다는 것도 좀 신기하기도 하고 또 이제 길이 얼거나 아니면 고속도로에서 차가 많이 진입했을 때 그냥 우리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냥 쭉 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밀리나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이제 화요일 날 새벽이잖아요. 네네. 포르투갈에 졌잖아요. 브라질한테. 브라질한테 졌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뜬 눈으로 밤새서 하는 분들은 피곤해서 아니, 가야 되는데 2시간을 운전하고 오시다가 차에서 잠깐 졸았다는 분도 계세요. 엄청 많이. 네. 그러니까 청주 시내 특히 그 어딥니까? 율량 사거리? 네. 거기 율량 상리 사거리에서 네. 증평 넘어가고 네. 뭐 진천 가는 쪽에. 그 다음에 저기 네. 동남지구에서 네. 의회까지 나오는데 음. 2시간 정도. 그러니까 그분들은 거의 뭐 다 지각했다고 봐도. 맞아요. 저희도 그때 10시에 정례가 있었는데 제가 10시 10분에 들어갔거든요. 아. 근데 제가 2등이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도의회는 그래서 몇 개 상임위원회 회의를 늦췄다는데 시에는 그래도 정시에 시작을 하긴 아니, 했군요. 정시에 시작을 못해서 못해서 30분 있다가 어. 최초로 그 3명이서 회의를 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근데 제가 3명이 회의가 돼요 이러니까 3분의 1만 있으면 된다 그래서 3명이 기본 스타트라고 하더라고요. 이거 처음 알았겠네요. 처음 알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4분 되시고 5분 되시고 6분 되시는데 거의 11시 넘어서 거의 다 오셨어요. 11시 넘어서. 제가 이제 오늘 다시 한번 그 기상청의 자료를 확인했어요. 뭐 보도마다 1cm 안팎. 저희는 0.4cm라고 보도를 했는데 오전 7시 청주 평균 적설량이 0.1cm였어요. 10시가 0.4cm 이렇게 좀 이제 늘어난 거지. 근데 기상청이 우리 건물 옆에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 상당구랑은 좀 평균하고는 차이가 그렇죠, 있죠. 그렇죠. 상당구 쪽은 조금 더 많이 왔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눈이 그렇게 미끄러워서 그렇게 제설 안 해가지고 그렇게 피가 크게 될 줄은 몰랐던 것 같아요. 전혀 몰랐을 것 같고 안전정책과 과장님이 이제 어제 3회 추경 네. 하시는데 제가 이제 담당이에요 거기가? 그렇진 않습니다. 네. 근데 이제 여쭤보기 전에 한 말씀 하셔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사과를 하셨고 그다음 뭐 시장님도 사과를 하셨고 그다음 오늘 또 정재 의원이 그 5분 발언에서 청주시 제설에 관련해서 시의적절하게 했습니다. 근데 정재 의원 5분 발언한 거 보니까 뭐 지적하고 이런 것보다 민원 해결해 줬던데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니 뭐 장비 그렇죠, 인원 그렇죠. 늘려주라. 네. 시를 혼낸 게 아니라 네. 시 민원 해결해 준 것 같기도 하고 하여튼 그렇습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왜냐면 이제 사실 혼날 만큼 혼났고 저한테는 이제 개인적으로 메일도 왔고 누가요? 문자도 왔고 그냥 지역구 구민이 모르시는 분인데 저 복대동에 사는 누구입니다 해가지고 막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돌아다니다 보면은 방송에서는 하기 힘든 이 용어들로 시장님을 질타하는 근데 여름에는 물난리 났었잖아요. 여기 저 의원님 지역구 거기. 네네네.
거기 북대동 거기 GL 홈즈 맞습니다. 아파트 거기 잠길 뻔했는데 거기는 막았잖아요. 주차장 맞아요. 지하 가는 걸. 맞습니다. 그걸 막았더니 그분이 어디 못 가니까 그 앞에 상가로 들어가서.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피해가 컸었습니다. 여름엔 물난리, 겨울엔 눈난리라고 그래야 되나? 요거 왜 이럴까요? 이게 이제 사전에 눈이 오게 되면은 눈이 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치우는 게 아니고 사전에 염화칼슘을 뿌린다고 하더라고요. 네. 근데 이제 아마도 눈이 적설량이 너무 적다 보니까 그 정도 갖고 이렇게 사실 교통 정체가 일어나리라고는 다들 생각을 안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가 생겼는데 앞으로 이게 눈이 조그마도 뭐 기온이라든지 이런 거하고의 상관관계를 잘 연구를 해서 다음에 이제 재발 방지를 하면 되겠죠. 그래서 저기 역사 속 인물이 한 분이 또 소환이 됐어요. 남상호, 나 전 시장님. 제설왕이 제설왕. 오. 그래갖고 하도 연막칼슘을 뿌려대서 나무 다 죽는다고 하는 원성을 들었던 이 남 전 시장님이 소환이 돼가지고 예, 시장 한 명 바뀌었는데 청주시가 이렇게 됐냐 이런 질타가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남상호 전 시장한테 전화를 했어요. 전화를 이렇게 왜 고객의 사정상 이렇게 해서 안 받더라고. 그래서 어디가 편찮으신 건지 아니면 요새 전화가 많이 가서 그런 건지 하여튼 남 전 시장님 그 건강하게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제 이범석 청주시장이 이제 집권한 지 6개월밖에 안 됐는데 여름엔 물난리 그렇다고 쳐요. 그 쉽게 해서 입사한 한 달밖에 안 된 거니까. 그쵸. 아니, 뭐- 이게 눈은 이게 대책도 발표를 했었더라고요. 요거 좀 문제 없습니까? 오늘 정재 의원이 얘기한 대로 아마 더 왔었으면 진짜 큰일 날 뻔했고 아예 오늘 보니까 대비가 거의 안 돼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좀 대비를 좀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제가 볼 때는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그 인지한 다음에 인식하고 있어서 그런 게 행정으로 나타나는 것들이 보이거든요, 사실.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보이지 않아가지고 재난 때마다 사실 이제 정치인의 리더라든지 역량이 딱 드러나는데 이번에도 좀 안타깝게 그런 부분이 드러나지 않았나. 어떻게 이번 시장 타격이 클 것 같은데 위원님 보시기에. 이제 저희가 이제 군 생활을 이제 한번 돌이켜 생각해 보면 봄, 여름, 가을, 겨울에 각각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제 1년 정도 군 생활을 하고 나면 신병들 들어오면은 야 이거 지금 이맘때쯤에 뭐 해야 되니까 준비하고 있어 이렇게 딱딱 이렇게 지시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제설도 마찬가지죠. 이것도 해마다 뭐 눈이 안 오는 해는 없고 오히려 예전보다 지금은 눈이 많이 안 오는 편이에요. 그러면 그걸 담당하는 해당 부서에서 겨울이 되고 눈 예보가 뭐 적든 많든 있었으면 좀 준비를 하고 대비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일단 잘못된 것 같고요. 그 원인은 모르겠습니다. 뭐 인사이동이 잦아서 그 해당 부서에 있는 분들이 뭐 많이 바뀌고 계속 바뀌어가지고 예년에 어떻게 했는지를 뭐 인수인계가 안 됐을 수도 있고요. 어쨌든 이제 뭐 잘못되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눈이 와서 길이 막혔어요. 그러면 뭐 재난안전과장을 찾아가지고 그 사람 이름을 욕할 수는 없으니까 일단 우리가 아는 이제 시장님을 욕할 수밖에 없는 건데 비판하고 어쨌든 그래도 이번에 대응이 바로 또 사과를 하고 재발 방지를 하고 이런 모습은 되게 보기 좋았던 것 같고요. 또 우리가 이제 그렇게 함으로써 시장님이 또 욕을 많이 먹고 그러면 또 뭐 해당 부서에 또 여러 가지 지시나 질책이 갈 거고 그러면 또 재발 방지가 되는 거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걱정스러운 게 청주시 공무원들이 새로운 시장에 적응을 못했는지, 새로운 시장이 아직도 제 역할을 못하는지 이게 뭐 별로 징조가 안 좋아요. 특히 그러면 거기 왜 캠프에 있던 사람이 아니고 그러니까 보좌진들 있잖아요.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는데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 면밀히 따져가지고 날릴 사람 날리고 승진시킬 사람 승진시키고 뭐 그래야지. 제가 볼 때 이렇게 물난리 눈난리 나면요 또 생깁니다. 정신 못 차리면. 그래서 12월 1월에 당연히 눈이 올 거라고 예상은 할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아마 그때 다시 또 한번 봐야겠죠. 근데 똑같은 상황이 발생을 했다.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실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과도하게 또 염화칼슘을 뿌릴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아침에 충북 경제포럼 가느라고 명암타워 앞으로 해가지고 일량동 갔잖아요. 그 증평 가는 차가 명암타워 앞부터 줄을 서더라고요. 3차로에. 맞아요. 거기서부터 못 껴들어요. 껴들면은 그게 단속에 걸려요. 몇 킬로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은 근데 거기에 오늘 염화칼슘 차량 돌아다니더라고. 눈도 안 오는데. 그런데 그날
거기에 다 꼼짝 말어 있었던 거잖아요. 맞아요. 그 길 전체가. 점심 때 도착했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이거는 참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네. 부탁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번에는 주제가요. 저희가 이제 연말이 돼가지고 올해를 한번 돌이켜 보는데 어떻게 돌이켜 보느냐. 사건 사고로 돌이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람 중심으로 한번 해보자. 저희가 이제 재미삼아 하는 겁니다. 올해 좀 뜬 사람, 웃은 사람, 올해 좀 찡그린 사람, 그래서 일진이 좀 안 좋은 사람, 그분들의 뭐 잘잘못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그래서 한 두 차례 정도 얘기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먼저 정치, 행정, 뭐 교육 분야 이쪽부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는 이제 자치단체장이 이번에 지방선거 있었으니까 당선하고 나니까 좀 어땠어요 기분이? 사실 당선되고 나서 그렇게 그냥 아까 얼떨떨했고 막 좋다 신난다 이런 느낌은 저는 못 받았어요. 네, 얼떨떨하고 그 다음부터 이제 그 공무원들이 대하는 거를 느끼면서 말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을 너무 많이 했고 왜냐면 제가 지나가다가 그냥 저게 잘 안 됐나 봐요 이러고 지나갔거든요. 그랬더니 그게 왜 안 됐나부터 시작해가지고 진짜 지나가는 말로 했어요. 근데 그거를 문서를 갖고 와서 설명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담스러워가지고 처음에는 그래서 이거 지나가는 말도 그냥 허투루 하다가는 큰일 나겠구나라는 생각을 들었고 그랬습니다. 알겠습니다. 조선 의원님이 또 그런 걸 많이 느꼈으니까. 근데 뭐 하여튼 우리 저 의원님이 뜬 사람인데 뭐 우리끼리라도 말하기가 그렇고 떴다고 말하기 좀 그런데 잘 나가는 사람. 자, 먼저 그러면 우리 저 위원님께서 이사장님께서 한번 뭐 이렇게 뜬 사람, 진 사람인데 먼저 한 명을 자치단체 중에서 뜬 사람으로 고른다면 그 김영환 충북도지사가 김영환 지사. 그 어떤 신선한 의제를 들고 나와서 화제를 몰고 다녔다. 공무원 주차를 못하게 한다는 네. 민원인을 위해서 어쨌든 어떤 그런 거를 시도를 했다는 것 자체가 저는 신선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바다가 없는 도잖아요. 네, 네. 내륙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했다든지 이런 것도 그동안 아무도 생각 못했던 것들. 맞아요, 맞아요. 그리고 뭐 레이크파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든지 최근에 보니까 또 뭐 김치 의병 뭐 이래 가지고 못난이 김치 이런 것도 그 네이밍도 굉장히 재밌게 잘한 것 같고요. 어쨌든 이게 성공할지 이제 모르겠지만 나중에 결과는 둘째치고 굉장히 지역의 새로운 의제 이런 것들을 많이 선보이면서 신선한 바람을 일으켰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동의하시죠? 동의하고 네.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저는 이범석 시장님은 이제 행정가 출신이잖아요. 이게 꿀잼 청주가 아니고 꿀잼 충북이 된 것 같은 느낌이 더라고요. 이범석 시장이 사실은 저기 김영환 지사님이 이른바 사고를 많이 쳐서 역할만 그 뒤에 숨어서 역할이 완전 바뀐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그 어떤 의미로는 잘지는 해석하는 사람마다 다른데 오히려 꿀잼 충북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된 느낌이 있어가지고. 근데 저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충북이 뭐 이렇게 댐이 몇 개나 있고 그렇게 해서 피해를 많이 보는데 제 주권을 주장하지 못했다는 거. 이거는 그렇죠. 상당히 좀 그러고 보니까 그런 거잖아요. 정말 신선합니다. 정말 신선하고 확 그냥 열이 확 받으면서 맞아. 그거는 우리 주권을 찾아야 돼. 맞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내륙지원 특별법이라든지 이런 거, 르네상스니 이런 게 잘 이제 공감을 얻는 것 같은데 황영호 의장 오늘 인터뷰했거든요. 네. 나중에 나올 건데 정치인이다 보니까 일단 질러대서 그걸 어떻게 잘 풀어내느냐가 이제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오늘 그럼 의원님은 뜬 사람? 네. 잘 나간 사람 누구를 봤어요? 당연히 이범석 시장님인데요. 떴습니까? 네. 떴는데 과거에 본인이 행정을 오래 하셨던 그 습관을 조금 많이 못 버리시지 않았나. 어떤 게요? 일단은 눈에 띄는 어떤 정책 같은 것들이 굉장히 없었고 특히 김영환 지사님이랑 비교가 될 수밖에 없는데 굉장히 그 행정가다운 그냥 면모만 해서 약간 관리형으로 청주를 끌고 가려고 하는 느낌을 받아가지고 뭐 0.4cm에 눈도 못 쳤는데 뭐 관리가 지금 그 관리 실패고 그거는 관리형 네. 인물인데 어쨌든 이제 정권도 바꿨고 네. 그래서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장님은? 이제 꿀잼 도시가 이제 그냥 저희 시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기존에 해오던 거에 제목만
꿀잼을 붙여갖고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고요. 꿀잼 도시 관련해서 뭐 동영상 만들어서 올린 게 있더라고요. 네. 그거 자체가 재미가 없어요. 네. 아 그래? 뭔 동영상인지? 저는 이제 보다가 그냥 껐는데 그냥 재미없는 이게 전형적으로 관에서 만든 네. 홍보 영상. 네. 간ጥ으로. 그 어떠한 거기에다가 이제 여기가 사실 충주예요라고 해도 그 청주를 충주로 다 바꿔 써도 뭐 그냥 크게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못 봤습니다만 그림이 앞에 싹 지나가는데 어디 보여주고 재밌어야 돼 뭐 이런 느낌? 꼭 재밌어야 할 거야? 재밌지? 재밌지? 그렇군요. 어쨌든 그 청주시의 정권을 바꿔서 새롭게 그 나이가 젊으니까 상대적으로 50대니까요. 근데 슬로건이랑 좀 많이 안 맞으시는 것 같아 항상.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불통과 독선이 더 좀 많지 않나. 특히 그 이번에 이제 내년 본예산으로 해가지고는 네. 철거 예산이 올라왔는데요. 네, 철거. 네, 근데 그거 저희랑 얘기 한 번도 안 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게 도대체 계속 앞으로 당신께서 주장하시는 이 슬로건과 항상 이렇게 정반대의 길을 가고 있어가지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 어떤 주제를 얘기를 하면 그게 그 사람한테 사실 없는 거라고. 근데 소통이랑 공감이 오히려 더 없어지는 느낌이 듭니다. 참 그 12월 5일 날 그 민주당 무슨 의총하기로 했었잖아요. 했어요? 오늘 했습니다. 오늘 했어요? 네, 오늘 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그 뭐 다 이제 아시게 될 건데 철거 예산 이제 원포인트로 해가지고 얘기를 했고 일단은 모두가 예정된 수순이 도시건설위원회가 저희가 한석이 많고 네. 예결위가 국민의힘에서 한석이 많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상임위와 예결위에서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는 수순이 다 나와 있거든요. 네. 상임위에서는 삭감되고 예결위에서 살리고. 근데 그런 수순까지 가면은 이제 단체 행동을 좀 하는 걸로 본회의장에서 얘기가 좀 됐고 결정이 났어요. 네, 결정이 그러니까 났습니다. 민주당은 그 예산을 삭감하자. 네. 얘를 그 좀 몇 명이죠, 거기? 7명 중에 저희가 4명입니다. 아니 그 전체 민주당 의원이 21명입니다. 21명이 다 삭감하기로 결의를 한 거예요. 네네. 그럼 뭐- 삭감하는 거로 결의하기보다는 일단 절차랑 과정이 빠졌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삭감된 걸 그러니까 삭감하기로 한 걸 다시 예결위에서 부결했을 경우에 그 절차 문제가 있다고 해서 도시건설을 하는 그 예결위에서 올리는 거를 다시 삭감한다? 그 애초에 예산 자체가 저희한테 설명이 없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거를 도시건설위에서 부결을 시키면 예결위에서 다시 살아서 올라올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런 과정이 만약에 그 됐을 때 거기서 이제 단체 행동을 한다인데 국민의힘도 좀 자신이 없는지 의원총회에서 그걸 엄청 강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한 명이라도 이탈을 하는 순간 그렇죠. 그 국민의힘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그 예상한 그림이 다 깨지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그렇게 수순이 되면 단체 행동을 하는 걸로 얘기가 됐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누가 어디서 물이 셀지. 그래서 김병국 의장님이 자신이 있으셨는지 또 본회의장에서는 비공개 투표를 하자 이렇게 하셔가지고 그게 본인도 살던 길일 수도 있어요. 안 그래 누군지 몰라요. 네. 알면. 네. 그렇죠. 그러니까요. 아니 그게 다 국민의힘 뜻대로, 민주당 뜻대로 이렇게 그 모르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왜냐면 국민의힘은 뭐 완강하게 그렇게 해서 21명이 똘똘 뭉친다라고 하는 거는 전에 의장 선거를 봤을 때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희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알겠습니다. 저희가 또 얘기하다가 늘 옆으로 새가지고. 근데 하여튼간 이범조 시장이 뜬 인물인데, 네네. 라고 하셨는데, 뜬 인물이라고 하는 건지 지금 띄워놓고, 싹 그냥 띄워놓고, 그렇게 됐습니다. 네. 자, 그럼 좀 찡그린 사람도 한 명 자치단체장이 있습니까? 자치단체장 이건 좀 찾기가 좀 쉽지 않죠. 네, 아직은 이제 아직은 뭐 찾기가 힘든 것 찡그린 같습니다. 사람. 큰 그러면 실수가 뭐 그렇게 나타난 게 없기 때문에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네, 그러니까. 6개월밖에 안 됐고요. 그럼 이제 정치권으로 한번 가겠습니다. 뭐 국회의원을 포함해서 전직, 현직, 뭐 좀 중앙정치라고 얘기하는 네, 거기 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일단은 뜬 사람 누가 떴습니까? 국회의원으로는 뭐 또 영광의 국회 부의장을 하신 또 정우택 의원님이 국민의힘의 정우택 의원이 네. 국회 부의장이 되어서 국회 부의장이 몇 년 만에 했다고 하더라고요. 5번째가 6번째고 충북 출신이니까. 맞습니다.
예, 뭐 저도 뭐 이사장님도 예, 동의하시고? 재보궐선거에서 또 선출되시고 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시고 사실 지난번에 그 흥덕군가요? 거기서 선거에서 떨어졌을 때 뭐 많이들 뭐 이제 뭐 정우택 의원이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거의 갈 얘기들을 뻔했죠. 많이 했었는데 이렇게 또 화려하게 이렇게 부활을 해서 아주 이번 올해의 뜬 인물, 우선 인물로 뭐 선출하기에 아주 적합하지 않나. 또 한 번 여기 몫으로 이사장님 몫으로 뜨님 한 명 더 추천할 수 있어요. 뭐그 이왕 이거 저 생생내질 만한 사람 없습니까? 뜬 인물로. 뭐 전 뭐 이렇게 한 명만. 그 약간 요새 좀 이제 어렵다고 할까, 좀 졌다고 하긴 그렇고 좀 약간 찡그리고 좀 그런 처지가 곤란한 분은 누굽니까? 이제 요즘에 다시 방송 활동을 열심히 이어나가다가 이제 고발을 나가신 김종대 전 의원님. 대통령실에서 고발당했죠. 네. 천공 관련 얘기를 했는데 네네. 그게 이제 사실이 아니다라고 이제 있다는 거죠. 예, 그 제 친구 중에도 또 그걸 믿는 친구들도 있고 또 이거 뭐 그럴 리가 있냐, 국방부가 거기 출입 기록이 없다는데 그런데 제 친구 중에 또 믿는 친구는 야 그거는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지 지금 권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렇게 믿는 친구도 있는데 그렇다고 우리가 뭐 국가기관에서 하는 걸 다 또 부정하고 다 그 거짓말이라고 이렇게 단정하고 시작하면 나라가 돌아가겠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아닌 걸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저 좀 조급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게 뭐냐면 누가? 그 대통령실이. 대통령실이 왜냐면은 사실 아니라고 하고 넓은 아량으로 그냥 누구나 표현의 의사가 있기 때문에 아니다라고 하면 되는데 굳이 고발까지 할 필요도 있었나? 그것도 지금 이제 대한민국 최고의 권력기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데서 그렇게 말을 했다고 고발까지 하고 하면은 말하는 것 자체를 아예 좀 틀어막는 역기능이 더 많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뭐 제가 볼 때 우리 토크님들은 바른 말만 하는 것 같아요. 고발될 일은 대통령실까지는 아니고 이 우리 동네에서도. 그러니까요. 나이들한 좀 뭐 그런 부분은 없지 않습니다. 근데 김종대 전 의원은 진실을 계속 이제 하겠다. 네. 진실을 찾도록 노력하겠다. 재판을 통해서 뭐 이런 얘기를 또 했습니다. 혹시 뭐 더 찡그린 사람 이사장님 몫으로 남았습니다. 아니 이제 그 김종대 의원님 얘기를 조금 더 하자면 이제 김종대 의원께서 그 누군가에게 들어서 이거는 신빙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해서 이제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라면 저는 뭐 그 정도까지는 그냥 뭐 문제를 삼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 애초에 근거 없이 막 얘기를 했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 한번 재판이 이제 기소가 되면 재판도 열리고 그렇죠. 또 뭐 조사하는 과정에서 네네네. 또 추가적인 소식이 들릴 테니까 지켜보도록 합시다. 그 뭐 먼데 얘기하니까 조금 우리가 뜬구름 잡는 것 같죠? 우리 가까운 동네 얘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제 도의회 정치인들이라 항상 이제 도민들이 주목을 하죠. 정치인들 중에서 도의원들 중에서 뜬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선 사람 누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개인적으로는 잘 모르지만 제가 이렇게 언론이나 이런 데를 지켜봤을 때 박진희 도의원이 교복 입찰 비리를 이제 뭐랄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파헤쳤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 진짜 의원들이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시민들의 예산이 이렇게 세부 있는 거를 그동안 아무도 지적을 안 했는데 이번에만 있었겠습니까 이게? 이제 이런 부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옥규 도의원도 충청북도에서 그 지역 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를 제공한 지가 2년이 지났는데 그동안 한 번도 관심도 없고 지원 사업도 한 번도 없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정말 할 일을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 그다음에 지역에 진짜 관심이 있으니까 이런 걸 다시 꺼집어내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박진희 도의원 그리고 이옥규 도의원이 정말 일을 열심히 하고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이옥규 도의원 같은 경우에는 그 찬밥 많이 드시다가 이번에 이제 여당이 되어서 그러니까 야당 때 그 찬밥 먹은 게 큰 도움이 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의정 활동을 잘 하시는 것 같고 박준희 도의원은 지금 교육위원회도 못 가서 찬밥 됐었다가 열심히 내공을 쌓으시면 또 앞으로 좋은 일이 있을 수도 있겠네요. 의미 있는 그 두 분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이런 차원에서 내가 이제 그동안 쭉 해오던 일을 그 상임위로 배정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논란이 있잖아요. 근데 저는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분야에서 계속 일을 해왔고 그 분야를 잘 알아야 거기서 뭘 잘못하고 있는지 뭘 잘하고 있는지 이제 파악하기 쉬울 것 같고 만약에 뭐 전혀 엉뚱한 상임위로 간다면은 공부하다가 뭐 1, 2년 가고 그러다 보면 또 그냥 또 다음 선거철이 다시 다가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그럴 수, 하여튼, 뭐, 그 후반기에 교육으로 가시든지, 뭐. 우리 의원님은, 뜨님 분들은 누구로 보셨습니까? 도의원은 저랑 이제 박진희 의원 저도 생각을 했었고, 여당에서는 아무래도 황용호 의장이 황용호 의장? 네네. 아, 네네. 초선임에도 불구하고, 이제 과거 청주시의회 의장을 또 하셨었고, 네. 또 청주시장도 출마를 하셨었고, 그 다음에 이제, 재보궐설만 나오면 항상 이제 준비를 하고 계시다가, 굉장히 그 쓰라린 고배를 몇 번이나 마시게 됐는데, 요번에 되셔가지고, 첫 번에 이제 의장이 되셔가지고, 하고, 내부에서는 이제, 아직은 잘 모르겠는데, 지금 상황은 잘 모르겠는데, 과거에 딱 되고 난 다음에 한 7, 8월 정도까지만 들은 얘기는, 저는 이제 괜찮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었거든요. 그 여당한테 또, 얘기를 좀 들으려고 하고, 그다음 조율을 하려고 하는 모습을 계속 보인다고 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인다고 해가지고, 예, 그때 상황까지는 그랬는데 지금은 잘 모르겠지만, 그랬습니다. 아, 그렇군요. 제가 오늘 바빴습니다. 오전에 또 황영호 의장 인터뷰를 했어요. 나중에 나갈 건데, 물어봤어요. 그 2년 후에 총선이 열린다는데 의장님에게 자꾸 나온다. 어떤 입장이냐 그랬더니 뭐 언론적인 얘기했습니다. 현재 최선을 다하겠다. 잘 알아듣습니다. 라고 얘기하고 나왔는데 어쨌든 의장님 되시더니 말이 많아졌어요. 발견이 됐어. 아주 긍정적으로. 그래서 여기 내공이. 그리고 황 의장님도 찬밥을 또 많이 좀 드셨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인들 좀 찬밥 드시는 분들 아무 그게 힘들어하지 마시고 다 자기 양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조금 이제 좀 아쉽거나 찡그리거나 이런 사람 누가 있을까요? 누가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도의원. 네, 도의원 지금 도의원 얘기하는 거죠? 네, 네. 도의원 얘기하는 겁니다. 찡그리 분은 아직은 잘 나타나지 않았는데, 아직은 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저도 뭐 접점이 많이 없기 때문에 그리고 도의원들이 예. 생각보다 사고를 안 쳤어요. 노래 보니까 외국에도 안 나갔어. 그러니까 의장이 처음에 좀 공부 좀 하자. 그래서 못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서 좀 공부도 하고 또 지방회의가 인사권이 독립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또 의정지원관인가? 네. 그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정책지원관님 들어왔어요. 정책지원관. 그분들하고 이렇게 호흡도 맞춰야 되고. 그리고 공부할 시간이 많이 필요했다고 하는데 아니 뭐 저기 외국 나갔다는 건 나쁘다. 아니에요. 저도 전혀 그렇게 생각을 못 하고 있었는데. 근데 한꺼번에 다 나가니까 네. 무슨 소풍 가듯이 네. 뭐 1반, 2반, 3반, 4반 다 나갔으니까 모양새가 좀 그렇게 보였을 수 거기다 있어서. 제주도까지 왜 가가지고 제주도는 제가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 많이 했는데 질타를 많이 했습니다. 그 여행사가 어디에 뭐 쪼개기 했다고 하는데 그게 뭐 큰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어쨌든 그게 자꾸 밑보이니까 네. 이렇게 저렇게 지적을 당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의원님이 보시기에도 뭐 예, 의원들이 저도 뭐 크게 특별히 뭐 문제되는 분이나 뭐 비판할 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네. 그 도의회가 예전에는 정말 뭐 말이 많았거든요. 특히 외국 나가는 거 뭐 이런 것들도 많이 많았는데 올해는 정말 아무 일 없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아무 일이 많은 네. 청주시의 얘기를 좀 해볼까요? 네. 그래서 뜬 인물부터 이제 한작 의원님 빼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한재학 의원님 얘기하려고 그랬는데 아니 근데 사실은 일반 시민 입장에서는 이 시의원 분들하고 접점이 많지가 않으니까 네. 언론을 통해서밖에 알 수가 없고 그러다 보니까 뭐 누구를 어떻다고 평가를 한다는 게 참 어렵습니다. 어렵는데 다만 이제 저 한재학 의원님은 저하고 그래도 얘기할 기회가 많고 네네. 하다 보니까 이분 참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고요. 저희 지역구에서는 이제 그 정우철 의원이나 아니면 박봉기 의원님 같은 경우에 마을에 뭐 있으면은 항상 이렇게 자주 보게 되고 하니까 이분들 열심히 하는구나 이런 느낌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분들이 둘 다 정우철 의원님은 낙선했고 박봉규 의원님도 의원이에요 지금? 네. 그렇죠. 예. 아주 어디 현역입니다. 국민의힘? 국민의힘. 죄송합니다. 그렇군요. 예. 우리 의원님은 네, 뭐니 해도 박안희 원내대표님이 아닐까. 박안희. 그래가지고 전국 기초의원 협의회 민주당 회장을 하셔가지고
지금까지 민주당에서 존재감이 아예 없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당선이 되셨고, 그래서 그 역할을 이제 앞으로 잘 수행하시리라고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선거에서 이겼다 보니까 좀 뜨지 않았나, 이번에. 글쎄 일단 맞습니다. 이겨야 되죠. 예. 그죠? 뭐든 선거하면 이겨야 돼요. 반장 선거도 이겨야 되는 아니, 거니까. 그게 놀라운 게 그 1,400명 정도가 네, 투표를 1378 했다고, 명. 예, 그렇게 투표를 했다고 하는데 여기 청주에 계신 시의원이 또 과반을 대표가 했죠? 됐다는 게 네, 58% 정도. 이거 놀라운 일이죠. 그거 예. 아무리 그래도 뭐 서울이라든지 아, 52% 정도. 네. 그, 또 수도권 또 전라도 쪽에 우리도 민주당이 많을 텐데 네. 근데 저 박안 의원이 돼서 그렇죠. 근데 궁금한 게 당무위원이 된다고 하대요. 대표가 되면 네네. 당무위원이 무슨 센 겁니까? 당무위원은 일단 그 시도의 그 위원장들과 음. 같이 해가지고 당대표랑 이제 회의를 같이 할 수 있는 네. 시도위원장급은 되는 거군요. 그 시의 그 충북도당 위원장 있잖아요. 네. 그런 분들이 다 당연직 당무위원이거든요. 민주당 충북도당 위원장 같은 역할. 예, 그런 이제 역할처럼 당에서 당대표를 모시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이제 그 당무위원이 되신 거죠. 아니 그분도 제주도 가길래 박안 의원 선거 안 해나 보다. 아, 중간에 가셨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게 뭔가 있었겠죠. 중간에 가서 선거운동 하셨구나. 아니, 중간에 제주도 일정을 다 채우지 않으시고 중간에 청주로 오셨어요. 중주 와서 네. 이제 다시 선거운동. 전화도 해야 되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선거운동 다시 그때 잠깐 제주도 갔다가 청주로 다시 오셔. 연설을 잘하신 게 아닌가. 왜냐면 이 1,300~400명하고 다 뭐 접점이 있을 수도 없고 예, 예. 그분들한테 나를 알릴 기회가 많지 않았을 네. 것 같은데 아마도 연설을 잘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번 떨어진 그 서울시 의원? 네네. 서울의 이제 구의원이시죠. 구의원 네. 그분은 뭐 민주 정세균계? 네. 뭐 그래서 좀 이렇게 든든한 섹시.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데 그분을 이겼다고 해서 네, 그분이 또 내용이 맞습니다.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보가 있었고 음. 그 지역마다 이제 전화를 해보면 느낌이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정세균 전 총리께서는 이제 그 전북 쪽 출신이시기 때문에 이쪽에 전북 쪽에 전화를 하면 사람들이 좀 싸대요. 박안 의원님 말씀은. 그러니까 이제 이미 그 서울의 종로 구의원님께서 이미 작업을 어느 정도 해놓고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동양 사람 밀어줘야 된다는 게 있어갖고 다른 지역과는 달리 전남이랑 전북이랑 또 완전 정서가 다르긴 한데 전북에 전화를 하니까 싸해가지고 좀 놀랬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되게 형식적으로 받아가지고. 그래서 박안 의원님 뭐 축하드린다고 했더니 네. 밥 사준다고 하더니 연락은 없어요. 아, 이제 연락 당선되고 나면 연락이 없네. 지금 워낙 바쁘셔가지고. 제가 사드리려고 워낙 바쁘십니다. 네. 하여튼 연락 주세요. 때 가기 전에. 네. 인상 쓴 사람은 없죠? 그래도 있습니까? 신주시 의원 중 인상 쓴 처지가 곤란한 처지가 좀 곤란해져서 이제 도마에 올랐던 분은 이제 이해 충돌 때문에 사보임을 계속 종용 받았었던 우리 김태순 의원님이랑 저랑 같은 상임이 제 옆자리인데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화정 의원님. 네. 근데 뭐 찡그렸다고 하기보다는 이제 이해관계에 있어서 논란이 좀 있었고 그 두 분께서 특히 뭐 딱히 잘못하신 거는 없는데 좀 이제 아무래도 의원직을 수행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부분이 불거져서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름은 알려줬으니까 아주 선거에 도움이 될지도 몰라요. 노이즈 마케팅도 뭐 혹시 뭐 또 눈에 띄는 사람 있을까요? 뭐 없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동조시 의원님들은 내가 볼 때 김병우 의장이 다 뒤집어 쓴 것 같아. 그런 측면이 해외도 다 책임지고 보내고 제주도도 다 보내고 네. 그런 이제 카리스마가 있으셨던 것 같습니다. 자, 송조시 의원님들도 많이 좀 노력을 많이 하시고 계시니까 네. 더 좋은 일들이 많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이제 교육 그리고 행정 분야입니다. 교육 분야 예상되긴 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좀 뜬 사람 누굴까요? 글쎄요. 뭐 교육 분야는 제가 아이들이 이미 다 뭐 장성해서 취직을 다 했기 때문에 네. 사실 크게 관심이 관심이 없습니다. 아니 우리 저기 의원님도 네. 마찬가지로 애도 굽잖아. 그래서 교육 분야는 딱히 딱히. 네, 아는 분이 그래도 없어가지고. 그 보니까 이제 뭐 교육감리 인권형 교육감으로 당선돼서 네네. 재선 교육감을 물리치고 그것도 큰 표차로 물리친 네, 거는 큰 표차로. 적지 않은 정치적인 그런 그렇죠. 돼서 뭐 이제 보니까 내년 3월은 돼야 인사이동도 이제
마음대로 할 것 같고 그 윤건영표 교육은 뭐냐라는 게 내년에 드러날 것 같은데 한번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뭐 특별하게 지거나 뭐 곤란을 겪거나 이런 사람 없죠? 네, 아직은 뭐. 네. 네, 알겠습니다. 혹시 뭐 공무원들 중에서 좀 유명해진 사람 있어요? 유명해지기보다 이번에 이제 성주시청사와 그 다음에 원도심 고도제한과 네. 여러 가지 이제 문제점을 들으면서 이렇게 불쑥불쑥 튀어나신 분이 한 분 계셔가지고 네. 예, 그 원강이 그 충북연구원 예, 그분께서 그 설계를 많이 하셨다고 예, 그래서 그분 작품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앞으로 청주시정연구원이 이제 어제 오늘 본회의 다 통과가 돼갖고 그래요? 예, 이제 만들기로 했는데 예, 차기 유력한 원장 후보 중 한 명으로 초대. 예, 가고 싶다고 해서 저랑 인터뷰했잖아요. 가고 싶다고, 거의 가고 싶다고 얘기했는데, 네. 안 보내주면. 근데 이게 되게 조심해야 될 게, 다른 뭐 문화재단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이렇게 본인이 먼저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다 소문이 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뒤가 안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는 아니도 그 예상하는 수순에서, 발탁이 될 수도 있는데, 그게 먼저 소문이 이미 막 나버리면은, 먼저 떠들지 말라. 그러니까 김이 빠지는 것 같아요. 어제 병광도 대표 잘하고 있어요? 아직 시작한 지 얼마 안 되니까? 너무 시작한 지가 안 돼가지고, 얼마 안 돼가지고. 하긴 요새 인사하고 다니고. 그렇죠. 바쁘니까. 병광도 대표 어떻게 지낸대요? 뭐 바쁘게 잘 지내고 있는데 아직 뭐 구상 단계인 것 같고 뭘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뭐 평가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도청계 쪽에 뭐 공무원들도 혹시 눈에 띄는 사람 있어요? 도청 공무원분들을 잘 몰라가지고. 알겠습니다. 거기 뭐 눈에 띄는 사람들이 좀 있긴 한데, 또 의원님들이 얘기 안 하니까. 토커님들이 얘기 안 하니까 제가 또 나중에, 우리 저 토커님들이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연말에, 뜬 사람 위주로, 그러니까 좀 이제 주목받은 사람 위주로, 그래서 저희가 분야별로 10명씩 5개 분야를 선정해서 발표를 할 계획이고요. 다음 주에는 저희가 지금 이제 경제, 문화에서 이쪽에 얘기를 안 했으니까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다른 사람을 평론가가 돼가지고 평가하는 게 쉽지 않으시죠? 어렵죠. 뭐 칭찬하기도 그렇고. 뭐 잘 아는 사람을 평가하기도 어려운데 사실상 그냥 이렇게 언론에 이렇게 나오는 그런 정보들을 가지고 아니면 제가 한두 번 접해본 그런 정보를 갖고 평가한다는 게 사실 어렵긴 합니다. 예. 마찬가지입니까? 저도 이제 항상 외줄타기 하는 심정으로 한 발 삐끗하면 제가 넘어가기 때문에. 제가 볼 땐 한재학 의원님이나 이사장님 모두 착한 것 같아요. 그때 찬스다 해서 그냥 키울 사람 확 키우고, 욕을 먹거나 말거나 그럴 건데 두 분 다 너무 이제 객관적인 것 같았고. 다음 녹화 때는 좀 이렇게 주관적으로 좀 해봐요. 키워줄 사람 다 키우고, 죽일 사람, 이거 삐딱 토크 아닙니까, 우리?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또 문화예술 분야가 또 남아있어요. 있으니까. 전공 분야가 될 것 같고, 또 재정경제니까 경제 쪽에. 네, 알겠습니다. 좀 찾아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삐딱하게 살펴본 올해의 뜬 인물, 또, 찡그린 사람 찾아봤습니다. 뭐, 웃자고 하는 거니까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